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오늘 진행을 맡은 박은정입니다. 대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수성못에 빨간색의 오픈카 수성 투어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수성못역을 출발해서 드란길 먹거리타운을 지나 황금역까지 8.2km 코스를 하루 7차례 운행하는데요. 드란길 맛집 투어를 연결해서 소비도 늘리고 특별한 경험도 선사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나아가려는 수성못, 대구의 큰 자산이자 자랑인데요. 이 수성못의 소유권 문제를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봅니다. 4월 10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금우분기점 140km 지점에서 칠곡분기점 143km 지점까지 3km 정도 정체를 보이고요.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동명 동호 부근부터 밀립니다. 다부터널 지날 때까지 답답하게 지나겠습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으로는 구간 속도 많이 줄이는데요. 달성 1터널 1차로 쪽에 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 여파와 함께 출근길 차량이 더해지면서 정체를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먼저 사고 제보가 있는데요. 상하로 주택공사 삼거리에서 상화내거리 방향으로 상화내거리 300m 못 간 지점 3차로 쪽입니다. 승용차와 대형 트레일러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뒤쪽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상화로 앞산터널에서 상화내거리 방향으로 상화내거리 100m 못 간 지점입니다. 3차로 쪽에 트레일러 차량과 승합차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신천대로는 수성교부터 차간 간격 좁히고요. 침산교 나오면서 속력 회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오늘 대구 5도, 안동은 3도 등으로 출발했는데 낮 최고 기온이 20도에서 최고 24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한편 대구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대구 기온 8.8도, 습도는 48%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의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예, 대구 중구의회 구의원이 주소지를 남구로 옮겨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 중구의회는 이경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지난 2월 1일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지난주 금요일에 확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걸로 판단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도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구에 살면서 중구 구의원으로 출마할 수 없으니 당선 이후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대구시 선관위에서도 이런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주소를 옮긴 지 이제 2달이 좀 넘어서 이제 알려진 건데 이게 어찌된 상황인가요? 예, 이경숙 구의원은 지난 2월 중순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서류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지난달 17일에 30일간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요. 네. 여기에 반발해서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송 일전 등이 담긴 서류를 중구의회 의장에게 보냈는데 여기 이 구의원 주소지가 남구로 적혀 있어서 구의회에서 주소 이전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알게 된 거군요. 주소지를 옮기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걸 정말 본인이 몰랐을까요? 예, 황당하지만 본인은 이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황당하네요.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예,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그동안 국립공원 승격을 반대해온 주민들이 어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내놓은 사유지 처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건데요. 이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사유지 처리안 결과를 통보한 결과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 중 약 77%를 수용한다고 밝힌 겁니다. 네. 여기에는 공원 부지 해제나 편입이 각각 300건, 100건 정도씩 담겼는데 해제 민원 중에서는 약 65%, 편입 민원 중에서는 99%를 수용했습니다. 99%나요? 주민들의 의견이 이제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고 이제 반대 목소리도 좀 수그러들겠네요. 예, 그간 재산권 피해 등을 주장하면서 국립공원 승격을 반대해왔던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반대위원회는 이날 사유지 처리안에 따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정기 803 국립공원 승격 반대위원회 회장은 이번 사유지 처리안에 대한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만간 주민총회를 열고 국립공원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주민들은 오는 14일에 총회를 열고 국립공원 승격 창성 입장 발표와 함께 반대 연수막 철거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날 총회 결과에 따라서 기존 승격 반대위가 상생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804는 오는 6월 국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최근 마약이 학교나 학원까지 파고드는 양상을 보이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적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대구 서구 지역구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와 20대 비중이 36%로 그 숫자가 3,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4년 전에는 1,500여 명으로 비중도 17% 정도에 그쳤는데요. 숫자와 비중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네요.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1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19세 이하 청소년은 481명으로 2013년 58명과 비교해 8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렇고 지역에도 통계가 있습니까? 대구에서 붙잡힌 마약 사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경찰청은 올해 3월까지 마약 사범 81명을 검거해서 이 중 17명을 구속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74명보다 10% 정도 늘었습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1일 오후부터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서 합동 캠페인을 열기로 했고요. 네. 대구청 마약범죄수사계와 수성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도 오는 30일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에 나섭니다. 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대구시가 경북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보보호산업 거점 유치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공모에 나서는데요. 네. 이달 중 공모 접수 지역에 대한 현장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서 다음 달에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보보호 산업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향후 5년간 국비와 지방비 358억 원을 투입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구, 경북, 전라, 충청, 부울경 중 한 권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방침인데요. 선정된 곳은 기업 입주 공간, 테스트베드, 실전형 훈련장 같은 앵커 시설을 만들고 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네. 대구가 이제 경북과 함께 정보보호산업 거점 유치에 나서는데 어느 지역을 내세워서 유치에 나서는 건가요? 대구는 수성 알파시티를 내세웠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업 약 140개에서 3,600명 정도가 이미 근무 중이고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관련 산업 거점으로 통합니다. 경북은 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연구소, 포스코 같은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같은 기술혁신 주체들이 모여있는 포항 테크노파크 일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의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배달 기사 이수현이라고 합니다. 3년 됐습니다. 햇수로. 처음에는 이제 지인을 따라서 파트타임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생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좀 많이 넘어지고 했는데 금방 적응했어요. 코로나 때는 이제 평소보다 배달 콜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 기사 수는 정해져 있는데 배달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기사님들이 그 많은 콜을 쳐내시느라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3년이 지난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도 풀리고 경기 침체도 약간 있는 시기라서 아무래도 콜 수가 많이 줄었어요. 물론 불법 라이딩을 하는 분들 때문에 생업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까지 욕을 먹거나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일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봉사활동은 이제 배달 천사 활동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이제 사회 취약층 그런 분들에게 저희 직업 특성을 살려서 물품 꾸러미 같은 것들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봉사활동을 해주신 분들 또 그 물품을 받으시는 시민분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월요일에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0분 지나고 있네요.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백대천 경향신문의 백경열 기자와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대구 시민이 사랑하는 수성못의 토지 사용료를 놓고 농어촌공사와 대구시 수성구청의 법적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6일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이 대구시가 1심에 이 부당이득급 11억 3천여만 원과 별도로 7억 3,9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대구시가 점유 종료일까지 매년 약 3억 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 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대구시의 나머지 항소, 이 수성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농어촌공사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구시와 수성구가 이제 1심과 비슷한 판단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당황해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농어촌공사는 이 토지 사용료 소송전에서는 지금 이겼지만 막대한 세금 부담을 좀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수성못 일대를 공공용도 재산으로 보고 재산세를 좀 부과하지를 않았는데 이제 좀 사정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 법원 판결을 근거로 농어촌공사가 매년 27억 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수성못 사용료의 몇 갑절이나 좀 이르는 건데 오늘은 대구시와 수성구 또 시민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민들은 수성못이 뭐 대구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하고 또 저수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갈등과 소송이 왜 시작이 됐는지 그 맥락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수성못은 이제 일제강점기 1927년쯤 그 수리시설, 그러니까 농업용 저수지로 좀 조성이 됐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직 주식회사의 지원이 있었고요. 해방 이후인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는 인근 농민들의 토지가 국가 소유로 좀 승계가 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농업용 저수지 역할도 했지만 60년대 유원지가 이제 지정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락 시설들이 들어섰고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대구를 대표하는 공원이자 뭐 관광지 또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한 상태입니다. 저수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예, 대구시나 수성구가 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소유권 문제가 좀 건이 좀 불거져 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난 30여 년간 그 영상 음악 분수 설치라든가 뭐 생태 보건 사업 또 각종 편의시설 보완 등을 통해서 이 수성못을 지자체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역할이나 기능 등이 있지만 어쨌건 간에 법적인 소유권은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원지 개발 과정에서 대구시와 수성구가 이 사전에 협의 없이 각종 시설물을 또 설치했고 이 도로와 인도, 산책로까지 무단으로 활용하면서 이 부당한 이득을 거둬왔다는 게 농어촌공사의 입장입니다. 여러 차례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만약 수성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할 거면 수성못에 용지를 매입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왔는데 그동안 답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사용료를 받지 못한 농어촌공사가 2018년에 이 대구시와 수성구에 이 점유권에 대한 사용 비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유한 대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이 농업인에게 쓰여야 할 돈,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얻어진 이익은 이 농업인에게 쓰여져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소유권은 농어촌공사에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대구시와 수성구가 무단 활용을 했고 사실상 그래서 이제 매입을 하라고 했었군요. 농어촌공사가 수성못 소유권을 대구시에 넘기고 싶어 했네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는 이제 대구시에 수차례 그 수성못 부지 매입을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수성못과 근데 주변 도로 또 이제 수성못 유원지 전체 넓이가 한 106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다 농어촌공사의 소유는 아닙니다. 현재 대구시가 수성못의 뚝길과 이제 분수대 일대 또 북쪽의 하수종말 처리장 등 한 30%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시는 1993년 이후에 이 전체를 좀 매입을 하려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제 좀 조금씩 나눠서 매입하는 데 그쳤고요. 소유권을 모두 가져오려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좀 막대한 예산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 대구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뭐 대구시에서는 이런 노력을 크게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매입하려는 노력을 대구시에서는 하지 않았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그렇군요. 거죠. 근데 1, 25도 이제 농어촌 공사가 승소한 거잖아요. 네. 법원이 공사 측에 손을 들어준 이유는 어떻게 납득이 되나요? 네, 뭐 일단 이 대구시가 수성못 인근 부지 매입을 요청한 농어촌공사의 공문을 받고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이 말만 해왔지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쪽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2심에서도 대구시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농어촌공사는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는 농어촌 개발에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한다는 이 현행법에 따랐다는 입장인데요. 농어촌공사가 수성못 일대 토지를 대구시에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고로 모두 환수가 됩니다. 이 농어촌공사의 이익을 위해 지자체와 소송을 벌인다는 오해도 있지만 네. 이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소유권은 이 농어촌 공사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처럼 법적으로 따지면 지자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소송이 사실 농어촌 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좀 크다는 이유가 나오는데. 실이 크다고요? 네, 뭐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소성구청은 수성못의 소유권을 가진 농어촌 공사에게 그간 그 공공용도 재산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1심 판결에 따라서 수성못이 더 이상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 된 겁니다. 5년치에 이르는 이제 수성못 재산세 9억 원을 부과를 하고 또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매년 3억 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대신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재산세나 뭐 종합부동산세를 해서 27억 원 정도를 이제 매년 그 농어촌 공사에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소송 비용도 그렇고 토지 사용료나 재산세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왜 이런 소송전을 하나,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이번 사태의 핵심은 사실 그 지금의 수성못이 과거의 농업 기반 시설, 뭐 저수지의 역할을 하느냐는 거거든요. 대구시는 지금의 수성못이 사실상 도심 공원 역할을 하는 만큼 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8월 대구를 찾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성못 소유권이 대구시로 무상 양여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수성구 의회도 지난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지인 수성못의 효용성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도적으로 좀 찾겠다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이 농어촌 공사가 수성못을 용도 폐지하고 관할 이관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 행정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공사 측이 소유권 주장으로 일관하고 시민의 뜻을 외면하는 건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무상양료하게 되면 단순히 수성못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는 농어촌공사가 이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 전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상양료라는 선례를 만들 경우에 이 농업 기반 시설 유지관리 재원이 앞으로 또 부족해질 위험도 있고요. 이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만약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무상양료라는 방식으로 이 지자체가 농어촌 공사에 계속해서 이 압박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수지 사용료 부과에 이에 대해서 지자체가 재산세로 대응하는 이런 사례 다른 지역도 혹시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구에도 있는데요. 지금 수성못 사례를 다른 구군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구 달서구 도원지가 이제 수성못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 토지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좀 내고 있었는데 달서구가 농어촌 공사에 재산세를 좀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 이제 옥연지가 있습니다. 송해공원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도 이제 토지 사용료를 달성군이 2016년부터 매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2017년부터는 농어촌 공사에 재산세를 좀 물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 수성구 을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인선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라면 이 농어촌공사 스스로 용도 폐기하고 관할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비슷한 입장을 내고 있어서 이 국회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대구 시민들에게 수성못은 정말 특별한 곳이잖아요. 이 법이 이런 마음까지 좀 읽고 반영을 할 수 있을지 빨리 좀 답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뭐 지금 현실과 좀 맞지 않는다는 건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정치권이 나서야 될 때다. 뭐 좀 현명한 해결책을 좀 제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네. 뭐 사용료나 세금부와 같은 이런 단어가 조금은 이질적으로 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네. 오늘의 한마디로 수성못이 이미 시민의 휴식 공간이다. 뭐 이렇게 좀 정해보겠습니다. 이미 시민의 휴식 공간이다. 네, 예. 전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기서 거기다. 대구시와 수성구도 뭔가 다른 모습과 태도를 좀 보여야 되는데 농어촌공사를 공격하는 이 태도만 보이고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의 백경열 기자,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최근 대구 북구 팔달동에 프리테니스장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리테니스 운동.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소개해 주세요. 네, 프리테니스는 테니스와 탁구를 결합한 운동으로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공을 쳐서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입니다. 경기장 크기가 테니스 코트 10분의 1 정도라서 실내나 야외에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프리를 붙였고요. 그렇군요. 네, 경기 방식이 테니스와 유사해서 테니스를 이름에 넣어서 프리 테니스라고 부릅니다. 저는 최근 준공된 북구 팔달동의 프리 테니스장 찾았는데요. 현장 소리와 관리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브 강하게 엽시다. 자, 화이팅! 좋습니다. 최미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프리테니스는 20대부터 60대, 70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 지금 현재 저희 클럽의 주 연령대는 보통 40대, 50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오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녁에도 또 운동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보통 한 30명 이상의 분들이 이 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리테니스를 운동하시러 오시는 분은 처음 오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 훨씬 더 쉽게 접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운동보다는 몸에 무리가 덜 간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조금 덜하죠. 그런 운동보다는.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공이 고무공이다 보니까 팔에 무리도 덜 가고요. 이제 바닥도 조금 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으니까 무릎에도 무리가 덜 가고 그렇다 보니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늘 개방되어 있는 곳이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저희와 한번 같이 운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좀 생소하거든요. 프리테니스. 언제 우리나라에 소개됐나요? 네, 2004년 대구광역시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에서 뉴스포츠로 소개된 이후에 이용자가 좀 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에너지 소비량도 큽니다. 분당 6kcal로 탁구와 테니스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한다고 그래요? 하네요. 네네. 다이어트에도 좋은 프리테니스 치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춘미입니다.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보고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이제 상담도 바라보고 공도 잡아보고 했는데 은근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좀 친숙한 이제 또 공과 라켓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공을 잡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산소 운동이 되더라고요. 공을 또 맞추니까 너무 재밌고 저도 한 6, 7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운동신경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부부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 말이 별로 없었는데 이 공통된 화제가 있으니까 진짜 서로 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람들하고 만남에도 부담 없이 있고 또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아주 분위기도 좋아요. 우리 같이 웃음도 많이 찾고 건강도 챙기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건입니다. 저는 팔거천에 그쪽에 산책하다가 다리 밑에 클럽이 있더라고요. 프리테니스. 지나가다가 아이고 재밌게 치더라고요. 저는 테니스를 쳤기 때문에 테니스하고 비슷하다. 저기 탁구하고 비슷하고 또 테니스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밑에 물어보니까 이건 탁구하고 테니스하고 합해서 그게 프리테니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난 전 테니스를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입했습니다. 물론공이고 맞아도 안 다치니까 누구나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프리테니스는 무료로 강습하는 데도 많고 처음 접하기가 진짜 좋습니다. 언제든지 와도 또 환영합니다. 프리테니스도 치시러 많이 오십시오.
프리테니스가 탁구와 테니스의 장점만 가져온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네네. 점이 같고 다른가요? 네, 먼저 공을 치는 기술은 테니스와 비슷하고 복식 경기를 할 때 무조건 번갈아 가면서 쳐야 한다는 규칙은 탁구와 같습니다. 라켓은 탁구 라켓과 비슷한데 크기가 2배로 크고요. 볼은 테니스 공보다 작은 지름 5.5cm의 고무공을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어서 류가빈 코치와 북구청 김태진 체육시설팀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프리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일단 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고요. 낮은 위치에서 이제 공을 치다 보니까 이제 하체 훈련에 되게 좋아서 다이어트도 많이 도움이 되고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유산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프리테니스장은 경부 고속도로 교량 하부 북구 팔달동 팔달교 인근에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려면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려운데요. 다행히 경부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방치된 부지가 있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프리테니스장 코트 4면, 조명탑 2개의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명탑을 추가로 설치하고 주변 환경 정비까지 지금 현재 계획 중입니다. 프리테니스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운동을 통해 주민 모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부가 함께 운동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부가 함께하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리테니스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쌀쌀했는데요. 대구는 낮 최고 기온 22도까지 오르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포항, 경주, 울진, 평지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10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